네, 오늘 짱탑10은 FR 자산관리 길건우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중요한 순간에 좀 자리해 주셨습니다. 주말 사이에 또 정말 쉴 새 없이 트럼프 대통령의 입에서 관세 부과 이야기가 쏟아져 나왔는데 캐나다와 멕시코의 관세 부과 내일부터 하겠다고요. 그다음에 중국도 이제 포함이 되면서 지금 관세 안전지대 찾기에 시장이 좀 불을 켜고 찾고 있습니다. 유럽도 관세 부과할 예정이다라고 또 오늘 발표가 나왔고요. 오늘 아침에는 캐나다, 멕시코와 통화하겠다라고 소식이 나오면서 지금 실시간으로 관세 부과에 대해서 내용이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관련주 정리해 보기 전에 일단 이 사태가 좀 장기적으로 흘러갈 리스크인가 단기적으로 흘러갈 리스크인가가 궁금한데 단기라는 소리는 많아요. 근데 이 내용 관련해서 어떤 디테일이 나오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해석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과거에 이제 트럼프 일기 때를 보면 사실은 관세를 처음 부과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조금 걸렸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되자마자 바로 시작한다라는 게 조금 이제 다르게 느껴지실 것 같고, 이제 기존과 비교를 한다라고 하면 기존에도 사실은 멕시코에 관세 부과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3개월 지나고 나서는 이걸 또 풀어줬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중론으로 나오는 얘기 중에 가장 큰 거는 그래도 한두 달 내에 끝나지 않을까라고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앞서 앵커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어떤 내용이 서로 주고받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이게 짧아질 수도 있고 길어질 수도 있는 거여서 사실 저희가 섣부르게 아니야 이거 금방 끝날 거야 뭐 이렇게 섣부르게 판단하는 거는 조금 뒤로 밀어두시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유럽 쪽도 지금 대놓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유럽도 니네 하면 우리도 할 거야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월 달은 한동안은 관세 얘기가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뒤에 저희가 해놓은 관세 피해, 관세 수혜, 관세 안전지대 이 안에서 섹터들이 계속 돌고 돌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변동성에 들어가 있는 구간이다. 근데 언제 끝날지는 사실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한 달 정도는 이 이야기가 계속 나올 거라는데 시장 특성상 같은 이야기가 반복돼서 나오면 학습을 하거든요. 그쵸. 그래서 한 달 내내 이야기가 나오더라도 지수가 계속 떨어지진 않을 거란 맞아요. 말이죠. 그래서 이 지수에 대한 좀 전망은 2월 한 달 동안은 어떻게 가져가면 좋아요? 사실 이제 기존에 저희가 2,500을 조금 회복을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2,500 이하를 깨는 건 사실은 쉽지는 않았거든요. 2,450. 근데 이제 2,450 아래로 조금 내려왔는데, 지금 대표적으로 이제 대형주들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얘네들이 조금 못 버티면 사실은 지수는 조금 빠질 수밖에 없는데, 지금 반도체가 힘을 조금 못 내고 있어서 2,400까지도 한번 그래도 고심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특히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SK하이닉스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기존의 SK하이닉스가 그래도 20만 원 회복하고 나서 굉장히 안정권에 들어섰거든요. 근데 이게 추세가 딥시크 이후로 한 번에 탁 깨져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방은 조금 열릴 수도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한 5만 1,000원대에서 5만 2,000원대를 꾸준하게 그래도 사수를 하고 있었는데 이게 조금 내려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나마 이제 오후 돼서 낙폭을 조금 줄여가지 않느냐에 따라서 하방은 조금 더 열려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거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얘네들이 버텨준다라고 하면 2,450 왔다 갔다 할 것 같고요. 못 버틴다라고 하면 그 아래도 충분히 내려갈 수도 있으니까 지금은 차라리 그냥 관세랑 전혀 상관없는 섹터를 좀 포커싱을 하시는 게 조금 안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도체 투톱의 지지력에 따라서 지수의 하방이 좀 결정될 것이다라는 조언을 해주셨고, 뒤에 표 보시면 관세 피해 섹터, 관세 수혜 섹터, 그리고 안전지대까지 세 종류로 분류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2월 한 달 동안 이 이슈가 계속 지속된다면 이쪽은 시선을 좀 피해놓고 아니 비중을 축소해놓고 수혜 쪽 아니면 안전지대에 좀 투자를 해보는 게 어떨까 싶은데 섹터가 너무 많거든요. 좀 골라주세요. 뭐 너무 많긴 하지만 뭐 대표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눈에 들어오는 거는 사실은 이제 트럼프가 어떤 일을 하느냐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수혜 섹터는 트럼프가 뭐에 집중하느냐 이거거든요. 그럼 관세를 부과하면 사실은 미국 내에서도 관세 부과하는 거에 대해서 그 반대 여론도 굉장히 많습니다. 관세를 많이 올린다라고 하면 결론은 피해보는 게 소비자들이지 않겠냐. 그러면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거 뭘로 할 거냐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결론은 LNG입니다. LNG 프로젝트 열심히 많이 늘리고 많이 팔아서 이걸로 뭐 수익을 많이 확보를 하겠다라는 관점이다 보니까 뭐 LNG 프로젝트 관련된 쪽은 사실은 뭐 관세를 전혀 피해가기도 하고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 다음으로 본다라고 하면 사실은 이제 조선 가면은 그 다음에 AI 관련된 걸 해야 되는데 최근에 반도체가 별로 안 좋잖아요. 그러면 전력 관련주들도 오늘 이제 흐름을 보신다라고 하면 뭐 효성중공업 있고요, HD 현대 있고, LS 일렉이 있는데 다른 섹터에 비해서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네, 그만큼 조금 안전지대이지 않을까라고 이제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 그 다음으로 본다라고 하면 저는 미용과 엔터 같은 경우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엔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작년 말부터 너무 못 갔어요. 네, 원래 이제 11월 달에 움직이는 건 원래 정상적인 패턴인데 12월에 조정이 빨리 나왔고요. 네. 그 다음에 1월 초에 움직이긴 했으나 또 명절 끼고 뭐 트럼프 취임한다 뭐 이런 거 끼다 보니까 섹터 자체가 조금 빠져 있었는데 이제 좀 있으면은 사실은 실적 발표 구간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4분기 실적 나온다라고 하면 엔터 관련 섹터들은 조금 그래도 수혜를 볼 수 있는 구간에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미용 같은 경우도 사실은 K 뷰티를 저희가 빼놓을 수는 없죠. 뭐 K 화장품, K 미용 의료기기 뭐 이런 것들을 보시더라도 미국 쪽 시장 내에서 어찌됐건 굉장히 점유율도 올라가고 있고요. 인기도 사실 굉장히 잘 가고 있거든요. 이제 여기서 포인트는 이겁니다. 그럼 여기까지 트럼프가 관세를 올릴 수 있을 거냐라는 걸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소비자와 직접적으로 굉장히 연관되어 있는 뭐 화장품이나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미국 쪽에서 인기 있는 화장품들이 기초 라인들이거든요. 그러면 얘네들까지 사실은 손대는 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네. 그러면 물가 상승 압력이 굉장히 세질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조금 안전지대 중에서도 수혜를 조금 실적으로 많이 볼 수 있는 섹터 위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실적 위주로 대응할 수 있는 섹터가 조선 외에도 말씀 주신 전력 설비도 좀 포함이 되거든요. 그 사실 몇 달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전에 네. 캐나다랑 그 멕시코에 관세를 부과하겠다, 25% 부과하겠다라고 했는데 이쪽에서 지금 가장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게 전력 설비 쪽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전력 기업들이 반사 수혜를 받을 수도 있다라고 해서 그때 이슈가 나왔을 당시에 전력 설비 업체들의 주가 상승이 상승이 나타났습니다. 네. 점유율표도 보시면 멕시코가 떨어지면 한국이 되려 상승하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전력 설비 쪽이 실적은 좀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판단,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협력을 요청한 조선 섹터 역시도 지금 관세 프리존에 좀 언급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 네. 전력 설비나 조선주 같은 오늘 떨어지면 기회를 삼아서 매수를 해야 될까요? 오늘 크게 안 떨어지고 있어요. 뭐 LS 일렉이랑 현대가 조금 떨어지고 효성은 또 버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뒤에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사실은 변압기 수요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는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변압기 수요에서 저희가 항상 체크해야 될 게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 움직임이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는 미국 자체 내에서 노후화된 전력 인프라 교체하는 수요. 이게 꺾일 게 있냐 없냐를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데 아직은 없습니다. 노후화된 인프라를 싹 바꾸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평균 5년에서 10년 정도 걸리거든요. 근데 이제 재작년부터 교체가 시작됐으니까 이제 초입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 노후화된 전력기기 교체하는 데서 뭐 피크아웃 얘기나 꺾일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아직은 섣부른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AI 인프라 투자인 거죠. 딥시크 발이 딱 터지면서 사실은 그러면 AI 인프라 투자 관련해서 빅테크 기업들이 조금 뭐 보수적으로 할 수 있지 않아? 이런 네. 얘기들이 분명히 나오긴 했는데 하루 이틀 뒤에 바로 대응을 했습니다. 4분기 때도 열심히 뭐 집행을 많이 했고 앞으로도 꾸준하게 할 거다. 그러니까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데이터 센터에 가장 많이 집행을 한 게 MS였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 근데 400억 달러 정도 집행을 했어요. 근데 4분기에만 200억 달러 집행을 했고요. 1분기, 2분기 이후에도 똑같은 비율로 꾸준하게 집행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데이터가 딱 맞아 떨어지는 게 작년 연말에 MS가 올해부터 매년 800억 달러를 데이터 센터에 투자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분기당 200억 달러면 딱 맞아 떨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요. 테슬라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다 보신다라고 하면 굳이 이걸 축소한다는 얘기 자체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전력 기기 입장에서는 당연히 좋고요. 그리고 변압기만 있는 건 아닙니다. 최근에 LS 일렉이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은 그 배전반도 수요가 굉장히 많아요. 맞아요. 네. 왜냐하면 이제 변압기는 옮기는데 이제 필요한 건데 받아서 적절하게 분배를 해줘야 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를 사실은 우리나라가 점유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LS 일렉이 수주를 하면서 이쪽에 대한 움직임들도 조금 나오고 있다는 것까지 감안을 해보신다라고 하면 전력기기가 그래도 가장 안전지대지 않을까. 네. 그럼 그 안에서 배전반 관련 매출 내고 있는 LS 일렉트릭의 탑픽일까요? 뭐 양쪽에 이제 숟가락을 다 이제 얹고 있잖아요. 변압기도 네. 얹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배전반도 얹고 있다 보니까 저는 셋 중에 탑픽을 꼽으라고 하면
LS 일렉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조선하고 둘 중에 매력도는 전력 설비와 어느 쪽이 높습니까? 조선이랑 전력 설비 중에 둘 중에 엄마냐 아빠냐? 저는 둘 다 괜찮을 것 같아서. 그럼 포트를 분배해서 담아야겠네요. 당연히 이제 포트를 같이 담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왜냐면 이제 둘의 그 영향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트럼프가 둘 중에 한 군데 굉장히 더 집중하겠다 이건 아니거든요. 크게 보면 이제 트럼프가 밀고 있는 게 사실은 LNG 프로젝트 관련된 거죠. 그러면 LNG 프로젝트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뭐 강관도 있고요. 피팅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끝나갈 때쯤 되면 운반선에 대한 발주가 또 많이 나올 거니까 요게 또 조선 수혜 섹터가 들어가겠죠. 그다음에 이제 군수 관련해서 MRO 관련된 사업들도 당연히 앞으로 이제 진행이 이제 시작되는 거니까 크게 꺾일 일은 없을 것 같고요. 또 반대편에서는 AI가 이번에 어찌됐건 딥시크발 충격이 있었죠. 아마 AI는 더 강화를 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어서 전력 설비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무조건 가지고 가야 될. 그래서 이제 포트 비중을 전체로 본다라고 하면 최소 100에서 100%가 있다라고 하면 한 25, 25. 그러니까 전체 포트의 절반 정도는 이 두 개 섹터를 조금 담아두시는 게 저는 안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엄마냐 아빠냐의 문제다라고 대답해 주셨고요. 관세 피해 우려 중에서 이제 투자자분들께서 가장 걱정하는 섹터가 반도체잖아요. 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금 중국에 또 우회 수출하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아서 트럼프 대통령이 무조건 제재를 할 거다라고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SK 하이닉스도 오늘 급락했고 삼성전자는 더 빠질 데도 없는데 또 빠지고 있죠. 이 구간에서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냐? 관망입니까? 아니면 비중을 축소해야 됩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 저번 주에 삼성전자 실적 발표했습니다. 반도체 부분 3조도 안 나왔습니다. 영업이. 근데 이제 그거 보고 차트 보고 저는 굉장히 그래도 괜찮은 구간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매수하기요? 네, 매수하기 괜찮은 구간이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SK하이닉스는 그래도 20만 원 돌파하면서 다시 추세를 조금 잡아가는 듯 했는데 삼성전자는 그러지는 못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 저가 매력도가 저는 조금 들어왔어요. 근데 이제 외국인이 이 저가 매력도가 같이 부각이 되려면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와야 되는데 오늘 시장에서 보니까 그러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요 구간만 잘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저는 삼성전자 괜찮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내일 사실은 이제 그 오픈 AI, 샘 알트먼 방한하죠. 네. 그래서 아마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만날 거는 같습니다. 그러면 네. 여기서 나온 뉴스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렇죠. 잠시 뒤에 여쭤볼게요. 맞아요. 그럼 삼성전자는 지금 매수 가능하다라고 하신 게 네. 오늘 기준으로 말씀해 주신 거고. 네, 뭐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왜냐면 가격 자체가 기존에 작년 11월 때가 제일 낮은 가격대였는데 이때가 49,000원대였거든요. 네, 근데 지금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를 해본다라고 하면 5만 원 이하를 이탈하는 게 쉽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악재가 이제 어느 정도 반영이 됐으니까 이탈하는 게 쉽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그나마 호재성 뉴스를 몇 개 들어보자면 저번 주에 이야기가 나온 게 블룸버그 쪽에서 228단 납품 얘기가 나왔고요. 빠르면 아마 1분기 하반, 뭐 한 2, 3월 중에는 납품을 시작할 거다라는 얘기가 분명히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진짜 되면, 왜냐면 사람들은 아직 삼성전자한테 1년 동안 할 거다라는 거에 양치기 소년이에요. 네. 맞아요. 희망 고문을 너무 많이 당해가지고 이제 지금 눈으로 봐야 돼요. 네. 그러면 이제 그 구간만 오면 괜찮을 거고요. 그러면 그 바로 전에가 이제 샘 알트먼이 어떤 얘기를 또 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시장에서 조금 달라질 수 있으니까 저는 충분히 매력적인 구간이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기대 수익이 높은 쪽은 삼성전자보다는 하이닉스 쪽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게, 삼성전자는 횡보할 거다라고 보시는 분들 많고요. 네. 하이닉스는 지금 급락했으니까 또 금방 다시 회복할 거다라는 기대가 있거든요. 네. 하이닉스가 차라리 매수는 매력도가 높지 않아요? 이게 좀 애매하긴 한데 그 앞으로 만약에 탄력을 다시 받았을 때 누가 더 잘 갈 거냐가 사실 저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횡보 구간이면 SK 하이닉스가 회복은 빠를 것 같은데 사실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저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단기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 사실 그렇게 많이 보지는 못했거든요. 네. 그러면 단기적으로 보면 SK 하이닉스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회복 탄력성은 훨씬 더 좋으니까. 근데 앞으로의 기대감과 이 밴드가 상단을 높여가는 구간으로 본다라고 하면 저는 삼성전자에 손을 들어주는 게 맞지 않을까. 이해했습니다. 이게 반도체 투톱 투자하시는 분들은 단기 트레이더 분들이 잘 안 계신다. 장기 성향이 많으시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괜찮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고요. 1월 달에 수출 지표가 괜찮았습니다. 지금 경기가 둔화가 계속 강화되고 있는데 수출이 그래도 좀 방어를 해주고 있어요. 미국향 수출 호조 종목들이고요. 중국향 수출 호조 종목들인데, 사실 이 미국향은 지금 관세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 좀 불안하거든요. 매출이 깎일까 봐요. 이 수익성이 좀
떨어질까봐 그게 걱정이고, 그러면 중국향을 봐야 되나? 왜냐면 두산하고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 오늘 외국인이 담잖아요. 그럼 이쪽보다 이쪽입니까? 예, 참 애매하긴 하죠. 중국 쪽에서도 이제 지금 얘기가 나올 때가 됐거든요. 어떤 내수를 얘기예요?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정확한 이제 뭐 얘기들이 나와야 되는데 또 아직 안 나오고 있어요. 또 애매해. 그리고 이제 중국 사실은 지금 멕시코랑 캐나다를 때렸어요. 그러면 정말 멕시코와 캐나다를 대놓고 때리기 위해서 트럼프가 했을까도 한번 저는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네. 펜타닐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면 결론은 이거 중국 때리기예요. 중국을 처음부터 완전 고유를 때릴 수도 없고 너만 때린다라고 하면 안 되니까 주변을 당연히 먼저 이제 손을 대야 되는 건데 캐나다와 멕시코는 분명히 서로 지금 현재 대응하는 걸 보신다라고 하면 분명히 협상의 여지가 있습니다. 근데 중국은 바로 협상이 아니라 뭐 한다고 그랬어요? WTO에 죄송한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중국 향에 대한 기대보다는 여전히 이제 미국이나 그 외적인 데에서 수출이 조금 늘어나는 구간인 섹터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저는 여기서 이제 사실은 눈에 띄는 게 라면이 눈에 띕니다. 라면이. 왜 그러냐면 음식료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우리나라가 내수가 굉장히 안 좋아요. 내수에 대한 뭐 상승에 대한 탄력보다는 수출에 대한 탄력이 주가에 조금 많이 반영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뭐 삼양식품도 그렇고요, 농심도 그렇고, 뭐 CJ도 그렇고, 대부분의 음식료 sek터들이 속해 있는 기업들이 해외에 공장 증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조금 수혜를 볼 수 있을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미국 향 내에서도 보신다라고 하면 기존에 진출을 제일 먼저 한 뭐 CJ나 농심이나 대상 같은 경우에는 미국 현지 법인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세를 부과하더라도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거는 미국 내에서 생산한 거는 관세 부과를 안 한다라는 지금 입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음식료 업종도 저는 조금 안전지대에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관세 수혜 섹터로 또 거론되는 게 뭐 철강, 석유화학 같은 네. 좀 전통 경기 방어주랑 그다음에 태양광, 뭐 에너지 쪽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뭐 시추라는 모멘텀도 지금 석유화학, 철강 쪽이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궁금한 게 그 방어주를 지금 포트에 해지로서 좀 담아야 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다가 태양광은 너무 멋진 네. 산업이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언급도 했기 때문에 관세 수혜, 철강, 석유화학, 태양광 이 세 개는 어때요? 이거 또 세 개를 다 담기에는 그럼 저희 포트가 너무 많지 않을까요? 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예를 들면 단기적으로 조금 갈 만한 거, 아까 이제 안전한 거를 골랐으니까 단기적으로 움직일 만한 게 뭐가 있을까 이제 저희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저는 여기에서 이제 개인적으로 시추와 조선에 조금 포함되는 밸브 쪽, 왜요? 피팅. 왜냐면 조선도 들어가니까. 조선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추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화성 밸브가 국내에서는 그래도 1위 사업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서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히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조선 섹터 여전히 잘 갈 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여기도 사실은 조선에 얼마나 많은 밸브가 또 들어갑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저는 의외로 기존에 조금 잘 안 갔던, 관심이 없었던 이런 뭐 밸브 쪽 괜찮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앞에서도 제가 엔터 이제 잠깐 얘기를 하기는 했지만, 엔터가 항상 이게 그 뭐 트레이딩 주기가 한 번씩은 분명히 오는데, 네. 항상 그 트레이딩 주기에 가장 많이 포함되는 게 실적 발표 시즌입니다. 맞아요. 근데 아직 실적 발표 아직 안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도 그 엔터 관련 섹터의 그 주가 흐름을 보신다라고 하면 다른 데 특히 막 반도체 쭉 방어적이네요. 빠지고, 맞아요. 근데 굉장히 안전하게 선방을 하고 있잖아요. 네. 이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아직 단기적으로 대응을 살아있다? 할 수 있는 구간이다. 매수도 가능한가요? 저는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고 봅니다. 엔터랑 게임 쪽에서 조금 더 매력 있는 쪽은 엔터인가요? 현재는 엔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게임 쪽은 얘기가 기존에도 조금 나왔어요. 뭐 1월 달에 조금 나오긴 했지만 엔터는 푹 쉬고 있거든요. 1월 초에 잠깐 움직였다가. 그러면 차라리 이쪽으로 저는 단기적인 수급이 네. 조금 더 몰릴 확률이 높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관세 관련해서 sek터 좀 종목별로 정리해드렸고요. 자, 정리해보면 전력설비랑 조선 괜찮고, 네. 석유화학 안에서는 밸브 쪽 괜찮고, 네. 그다음에 트럼프 프리존으로 불리는 엔터 섹터도 지금 매력도가 높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반도체 넘어갈 텐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샘 올트만 CEO가 내일 방한 네. 예정입니다. 그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 딥시크 여진이 계속되고 있어요. 이게 사실 주목도가 높은 게 이제는 B2B가 아니라 B2C로 확산이 되면서 이 수요가 본격적으로 확산되겠구나라는 기대감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AI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 쪽에 대한 관심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이버 카카오도 오늘 주가 굉장히 방어적이고요. 오늘 기관 순매수 리스트에도 이스트소프트가 있습니다. 이쪽에 대한 시선은 장기적입니까? 요 조금 다르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요? 왜냐면 AI 소프트웨어 쪽인데 최근에 그 네이버랑 카카오가 사실은 굉장히 잘 가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 소프트웨어 쪽에 대한 수혜를 네이버 카카오가 온전히 볼 수 있을까라는 고민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 게 네이버 카카오 입장에서는 저비용으로 어찌됐건 활용도가 굉장히 높은 걸 만들 수 있다라는 기대감은 분명히 있는 거는 같은데 아직 딱 활용할 수 있는 뭔가를 보여주지는 못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저는 단기적으로 사실은 대응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러면 이거를 조금 그 사고를 조금 확장을 해서 보신다라고 하면 기존의 AI가 잘 굴러가기 위해서 많은 하드웨어, 데이터 센터에 투자를 했다라고 하면 이제는 딥시크는 결론이 이거예요. 너네는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서 했지만 우리는 최소의 비용으로 이걸 활용해서 딴 뭔가를 할 수 있어. 라는 게 저는 메인 포인트라고 봐요. 왜냐면 딥시크한테 그 여러 가지 질문들을 막 하잖아요. 너 누구야? 막 이런 얘기들을 포함해서 그러면 결론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챗 GPT라는 얘기가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메인 베이스는 기존의 하드웨어를 가져다가 이걸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럼 가장 저는 조금 확장성이 기대가 되는 게 이쪽 아닙니까? 의료 AI나 온 디바이스 AI. 왜냐면 기존에 굉장히 큰 데이터 센터의 큰 덩어리였다라고 하면 이걸 적은 비용으로 작게 만들어서 핸드폰에도 넣을 수 있고 IT 기기 작게 넣을 수도 있는 거고요. 의료 AI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뭐 이제 실적이 조금씩 안정화되고는 있지만 이 확장성이 사실은 조금 더뎌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서 속도가 조금 빨라질 수도 있다라는 관점에서 보신다라고 하면 뭐 빠르면 뭐 이번 주나 다음 주부터는 네. 이쪽이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움직일 전망 네. 가능성이 있다. 온디바이스 AI하고 의료 AI 이쪽 종목들 픽해 주셨고요. 한번 눈여겨보겠습니다. 네. 자, 샘 올트먼 전 CEO가 방한을 하는데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를 만난다고 하죠. 이런 소식도 나왔습니다. AI 전용 단말기를 개발하겠다. 그래서 작년 4분기부터 그 브로드컴하고 손을 잡고 네. 트론형 맞춤형 반도체를 생산을 할 거고 그 파운드리는 TSMC에 맡기겠다라고 발언이 나온 상황이라 하드웨어 쪽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살아날 수도 있겠습니다. 뭐 대놓고 얘기하면 SK 하이닉스. 그래요? 그러면 샘 네. 올트먼이 방한을 한다. 그러면 어느 쪽이 가장 많이 시세가 좀 나올까요? 뭐 단기적인 거는 당연히 SK 하이닉스 쪽이 좀 나올 것 같고 근데 이제 SK 하이닉스한테 말 그대로 같이 에이직을 해서 TSMC에 맡기는 구조를 100% 다 또 줄까라는 고민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저는 일부는 이제는 삼성전자도 슬슬 손을 들어줘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왜냐면 네. 지금 어찌됐건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지금 물량이 많다 보니까 이거를 대응하기 위해서 마이크론이랑 삼성전자에도 퀄 테스트 통과하니까 이제 조금씩 주기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샘 올트먼 자체가 브로드컴이랑 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수요가 사실은 지금 굉장히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뭐 이거 해줘 저거 해줘라는 수요가 굉장히 많이 몰리고 있는데 이걸 처음부터 어느 정도 공급도 이걸 충분히 대응할 수 있을 만큼 갖춰놓고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저는 삼성전자도 캐파가 있으니까. 충분히 얘네는 혼자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네. 단기적으로는 SK하이닉스, 네. 중장기는 삼성전자. 방한 네. 후의 흐름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FI자산관리 길건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